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3살로 아들 하나 둔 엄마입니다. 결혼한 지 4년 후 아이가 태어난 지 8개월째 남편의 외도를 확인했습니다. 여자 직감이란 참 무서운 것이더군요. 남편이 바람이 나기 시작했을 때 왠지 바람이 난 것 같다는 직감이 왔습니다. 뭔가 크게 달라지거나 작정하고 대놓고 바람을 펴서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은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당시 바람을 폈을 때도 평소와 똑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나갔고 회사 회식이 없는 날 퇴근 후에는 꼬박꼬박 집으로 들어와서 영어 공부를 했죠. 그리고 틈틈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진급에 요긴하게 이용했습니다. 한 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는 남편을 보며 잠자는 시간 아까워서라도 바람은 못 피우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건 순전히 제 착각이었고요. 남편은 보란듯이 제 뒤통수를 쳤습니다. 바람도 참 계획적으로 시간을 잘 활용하면서 피웠더군요. 상대는 남편의 회사 동료였고 그 여자는 우리 집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죠. 남편과 집 근처 대형마트를 갔을 때 우연히 두어 번 마주친 적이 있는 여자였죠. 그 여자는 딱 봐도 군살 하나 없이 같은 여자가 봐도 참 부러운 몸매를 지녔고 피부 관리도 꾸준히 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여자와 마주친 날 괜히 그녀가 신경이 쓰여서 저 여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냐고 남편에게 물으니 같은 사무실의 직장 상사라고 하더군요. 나이는 남편보다 2살 많은데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일에만 매달리는 골드미스라고 그 여자를 소개했죠. 그래서 진급도 빠르고 주변 사람들이 능력도 인정한 사람이라고요. 남편이 그 여자에 대해 몇 마디 하는 동안 단순히 직장 상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고 마치 자기 애인을 자랑하듯 굉장히 뿌듯해하며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때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몸에 붓기도 빠지지 않은 상태였고 회사에는 출산 휴가를 낸 상태라 얼굴에는 기껏해야 선크림만 바르고 거의 맨 얼굴에 꾸미지도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굉장히 신경 쓰이더군요. 남편은 그 여자에게 상당히 관심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 여자를 신경 쓰고 남편을 의심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괜한 자격지심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회사에 잘 다니고 있는 남편을 괜히 의심하는 것 같아 괜히 스스로 자책하기도 했죠. 그런데 얼마 후 이유 없는 의심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새벽마다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고 거기서 바로 출근을 했죠. 제 직장 동료 중에도 새벽에 수영을 다니는 언니가 있었는데 어느 날 제게 혹시 남편이 새벽에 수영하러 다니냐고 묻더군요. 그렇다고 하니 설마 했는데 맞구나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수영장에서 봤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그 언니가 한다는 말이 남편 옆에 늘씬한 아가씨 한 명이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새벽 수영은 주로 혼자 와서 하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둘이 옆에 붙어서 다니니 멀리서도 눈에 띄었고 보통 가까운 사이가 아닌 것 같다고 하더군요. 둘이 오래된 연인처럼 수영장에서도 스킨십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누가 봐도 연인이 아니면 결혼한 신혼부부 같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한번 알아보라고요. 여자가 임신했을 때 바람 피는 사람도 많다며 그 언니네 남편도 언니가 만삭 때 바람을 피다가 딱 걸렸다네요. 나쁜 예감은 틀리지 않더군요. 남편이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수영을 나간 후 자는 아이를 두고 남편이 다니는 수영장으로 갔습니다. 혹시 아이가 깰까봐 중간중간 아이 침대의 CCTV를 전화기로 확인하면서요. 언니가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두 사람은 새벽에 수영장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회사의 동료였다면 수영복 입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서로 민망했을 텐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데이트하며 세상 그 어느 연인들보다 다정해 보였습니다. 유리 벽면 너머로 두 사람의 모습을 살피는데 유리에 제 얼굴이 비치더군요. 새벽 수유로 밤잠을 설쳐 얼굴이 부어있는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 두 사람을 보다가 폰에 아이가 잠든 모습을 보다가 그리고 유리에 비친 내 모습을 보다가 이 새벽에 이게 대체 무슨 짓인가 싶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새벽 수영을 하고 세상 상쾌한 모습으로 팔짱을 끼고 나왔어요. 저는 울어서 빨개진 눈으로 그들 앞에 섰죠. 두 사람은 저를 보더니 엄청 놀라더군요. 어떻게 왔냐고,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었냐고요. 저는 원망 섞인 눈빛으로 두 사람을 한참 동안 노려보다가 가만 안 두겠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는 돌아서 와버렸습니다. 출근해야 할 남편이 출근 안 하고 뒤따라왔더군요. 둘 다 모두 겁이 났을 겁니다. 특히 그 여자는 회사를 목숨처럼 생각하는 여자가 회사에 자신들의 관계가 알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저를 달래서 그것만은 꼭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겠죠.
남편은 제게 묻지도 않은 변명을 하더군요. 새벽 수영을 다니다 보니 가까워졌다며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관계는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하는 소리냐며 다 필요 없으니 당장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네 두 사람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남편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군요. 제 앞에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비는데 그 남자가 그러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앞으로 절대 만나지 않을 것이고 두 번 다시 당신 마음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한 번만 봐달라고요. 사람이라 실수했지만 두 번 실수는 않겠다고 하면서요. 남편은 그러고 있는 동안 아이가 깨어났어요. 금방 자고 일어나서도 울지도 않고 방긋방긋 우는 애를 보니 더 마음이 미어지더라고요. 저 아이에게도 아빠가 필요할 텐데 남편만 마음을 잘 잡는다면 이혼만은 저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혼해봐야 제가 더 행복하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으면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할 것 같아 짐을 챙기고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계속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친정 부모님께 이야기하니 아버지는 한숨만 쉬고 엄마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마음을 잡는다고 하면 웬만하면 못 이기는 척 눈을 감아주라고 하셨습니다. 네 아버지도 젊을 때 두어 번 바람 폈지만 그것도 한때더라. 그때 내가 갈라섰으면 너희들 그렇게 못 키웠다. 부부가 헤어지고 피부치가 떨어져서 사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지금은 마음이 힘들어도 강서방한테 단단히 다짐받아내고 만약에 다음에 또 그러면 이혼은 그때 해도 늦지 않다. 엄마가 하시는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니다 싶어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이혼을 안 해도 남편과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지, 만약에 헤어진다면 아들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지 수도 없이 고민했죠. 그리고 내린 결론은 한 번만 그냥 넘어가자였습니다. 단 쉽게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죠. 이혼을 하지 않지만 지금까지 나를 속인 것과 앞으로 당신을 믿지 못할 내 마음의 병으로 우리 부부가 예전 같지 않을 테니 그 여자에게 소송은 걸어야겠다고요. 그리고 당신도 부서를 옮기고 각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재산을 비롯한 아이까지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이 헤어지겠다고요. 그럼 두 사람을 더 이상 건드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남편은 그 여자와 의논을 했는지 어쨌든지 제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여자에게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받았고 그 후 그 여자는 해외 발령을 받아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해외로 나갔으면 서로 얼굴 마주칠 일 없으니 다행이다. 이제 정상으로 되돌리기만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했습니다. 아이는 회사 안에 있는 어린이집에 맡겼습니다. 출근할 때 같이 출근하고 퇴근할 때 같이 퇴근하는 일상이 시작되었죠. 저도 저의 원래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외모도 가꾸고 계절이 바뀌면 옷도 사입고 다른 사람이 아닌 저를 위해 투자를 했죠. 그때의 그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듯 했습니다. 그런데 끝난 줄 알았던 남편의 바람은 끝난 게 아니었죠. 그 여자가 해외 지사로 발령나고 1년 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다시 그때의 악몽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되기 시작했고 남편은 예전보다 더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 같았으며 전화기 프로필 사진도 결혼하기 전 총각 때의 사진을 올려놓았더군요. 뭔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전화기를 열어보고 싶었지만 남편 전화기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남편의 전화기를 열어보려고 시도했던 것을 남편이 눈치챘는지 대뜸 자기 의심하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날 이후로 완전하게 믿음이 가지 않는다. 믿음이 안 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완전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기가 막힌 소리를 제게 하는 겁니다. 바람은 당신이 피우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당신이 다른 남자 만나고 다니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하기에 저는 이건 또 뭔 헛소리냐 싶어 기가 막혔죠. 제가 무슨 말이냐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했더니 당신 회사에 만나는 남자가 있다고 소문이 자자해. 당신 상사라며. 당신 회사에 연애하러 다니는 거야? 그러려고 다시 회사에 복직했어? 이러는 겁니다. 정말 참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내가 무슨 회사에 남자가 있냐고 어이없어 하니, 당신 점심시간에 그 사람과 둘만 나간다며? 회사에 다른 사람은 없어? 왜 그렇게 매번 둘만 나가는데? 둘이 점심 때 뭐하러 가는 거야? 모텔 가는 거니?
저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어서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제가 누구랑 둘이 점심시간에 나간다는 건지 저는 주로 회사 여직원들하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랑 라면을 사 먹거나 간단하게 샐러드 도시락을 먹는 것이 전부인데 대체 뭘 보고 저러나 싶었죠. 그래서 제가 물었죠. 언제 누구랑 둘이 나갔다는 거야? 그게 언젠데? 누가 봤는데? 하고 물으니 남편이 자기가 그걸 왜 얘기해야 하는 거냐며 두 사람 은밀하게 데이트하는 걸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며 바람을 필 거면 숨어서 조용히 피우고 다니라고 하더군요. 저 정말 너무 기가 막혀서 헛웃음만 나왔어요. 그 후에도 남편은 걸핏하면 말도 안 되는 말을 해가면서 오늘도 그 남자랑 좋아하냐는 둥, 둘이 낮에 사라지고 1시간 동안 뭘 했냐는 둥 별별 소리를 다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렇게 지저분하게 살 거면 이혼하자고 하며 이혼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더군요. 그때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도대체 누가 그래? 증거를 대. 그렇게 의심이 되면 내가 전화기를 보여줄게. 점심시간에 회사 주변 100m도 안 벗어난다고. 못 믿겠으면 위치 추적도 해봐. 라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그걸 자기가 믿으라고 하는 얘기냐며 콧방귀를 끼더군요. 전화기는 이미 흔적들 다 지워놓고 거기에 뭐가 남아있다고 나한테 보라는 거야? 그리고 뭐 위치 추적도 네가 전화기 회사에 놔두면 그만인데 그거 해봐야 무슨 소용인데? 됐다. 다 필요 없으니까 합의 이혼하고 깔끔하게 헤어져. 안 되면 소송이라도 걸 테니까 질질 끌지 말고 그리고 너 인생 똑바로 살아. 라고 하더군요. 제가 정말 단 1분이라도 바람을 폈으면 억울하지도 않죠. 속 터지는 소리도 유분수지 사람 미칠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부부 사이는 점점 이상하게 변해갔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면서 한 집에 살지만 서로 눈도 안 마주치고 한 지붕 두 살림하듯 살아갔죠. 우리에게는 더 이상 부부의 정은 남아있지도 않았고 남편이 바람을 폈을 때도 그냥 넘어갔지만 이렇게 의심하는 남편과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를 그렇게 못 믿겠으면 이혼하자고 했죠. 그러니 남편은 결국 그렇게 나올 줄 알았다며 자기는 이제 나 같은 여자한테 미련 없으니 그러자고 단호하게 얘기하더군요. 어떻게 그런 의심이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의처증 정도가 도를 지나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당신 이러는 거 견디기 힘들다며 이혼 서류가 접수되고 재산 정리될 때까지는 애를 데리고 친정에 가 있다고 얘기하고 저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정말 못할 짓이지만 자초지종을 설명드리고 제가 현명하게 잘 결정하겠다고 말씀드렸죠. 남편과 헤어지는 게 처음이 아니다 보니 부모님도 제 뜻대로 하라 하시더군요. 저는 도대체 남편이 왜 저러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제가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생각하는지 왜 저렇게까지 의심을 하기 시작했는지 이해가 안 가더군요.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 부부 사이는 이런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잘만 살아가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건지 저는 너무 슬펐어요. 애를 재우고 누웠는데 잠도 안 오고 이리저리 뒤척이는데 전화기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아이 방에 CCTV를 켜놓고 왔는데 소리가 감지됐다는 알림이었습니다. 저는 라이브 영상으로 무슨 소리가 나는지 들어보기 위해 볼륨을 높였죠. 남편이 영상통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괜찮아. 없어. 집 나갔어. 얘기했고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확실히 들리지 않았지만 남편 목소리에 여자 목소리가 함께 들렸습니다. 목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니 그때 그 여자였습니다. 남편과 바람이 나서 제가 위자료를 청구했던 그 여자, 그 목소리를 절대 잊을 수가 없죠. 해외에 있다가 돌아온 뒤 두 사람은 다시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동안에도 계속 연락을 했을 거고요.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제가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대충 짐작이 가더군요. 그 여자는 작정을 하고 남편과 나를 이간질시키고 우리 부부를 이혼시키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혼의 이유를 나에게 돌리려고 했던 거죠. 저는 그 두 사람의 모습에 치가 떨렸고 더 이상은 남편도 절대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를 무조건 믿어서인지 나하고 이혼을 하려고 함께 작당을 한 것인지 그조차도 분간이 가질 않았습니다. 한번 마음 떠난 사람은 붙잡지 않는 것이 진리라는 말을 떠올리며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지만 이대로 순순히 이혼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저는 합의 이혼 서류에 도장 찍지 않고 이혼의 책임이 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나올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원래 애한테 크게 관심도 없었지만 며칠 동안 얼굴도 못 봤는데 남편은 애가 어떻게 지내는지 도통 궁금해하지도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애는 아빠를 찾는데 아빠는 애를 찾지 않더군요. 애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없고 애를 보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너무나 다행이었지만 그러는 남편이 너무나 괘씸했습니다.
부부는 헤어지면 남이라지만 자식은 지 핏줄인데 어떻게 그러는지, 지 자식이기까지 그러는 남편을 보니 이가 갈리더군요. 남편은 이제 저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빨리 이혼 서류를 접수하자는 문자만 보냈죠. 그런데 어느 주말 남편이 간도 크게 그 여자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CCTV에 소리 감지가 됐다는 알림이 또 떴고 남편과 그 여자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렇게 와도 괜찮아? 갑자기 들이닥치는 거 아니야? 하고 그 여자가 이야기하니 남편은 비밀번호를 바꿨는데 지가 무슨 수로 들어와. 괜찮아. 문 안 열어주면 그만이야. 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아직 이혼을 하기 전인데 제가 우리 집에 못 들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저는 바로 열쇠집 전화했어요. 남편하고 싸워서 집을 나왔는데 남편이 비밀번호를 바꿨다고요. 몇 동 몇 호에 가서 문 좀 따주시라고요. 그랬더니 열쇠 아저씨가 그런 분들 많다며 1시간 내로 가겠다 하셨죠. 저도 바로 차를 몰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간발의 차이고 열쇠 하시는 분이 오시더군요. 저는 아저씨한테 열쇠만 따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서 카메라 동영상을 켰습니다. 밖에서 문 따는 소리가 들리자 안에서 누구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하며 남편이 문을 벌컥 열더군요. 남편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랐고 저는 비밀번호 바꾸면 내가 못 들어올 줄 알아? 여기 아직 내 집이야. 하고 집으로 들어갔죠. 남편이 어딜 가냐고 나를 붙잡는데 방에서 그 여자가 놀라서 나오길래 제가 이야기했죠. 너네 순진한 거야? 멍청한 거야? 내가 진짜 안 올 줄 알고 마음 놓고 있었니? 너 이러려고 나한테 만나는 남자 있다고 뒤집어 씌웠니? 너네 둘 다 머리 진짜 나쁜가 보다. 둘이서 어떻게 나 하나 감당 못하니? 나 오늘 증거 확실히 잡았고 다른 증거들도 수두룩하니까 너네 둘 다 인생 싹 갈아엎어줄게. 우리 집에 찾아와줘서 진짜 고마워 이 미련한 놈놈들아. 하고 돌아서 나오니 남편이 나를 붙잡더라고요. 저는 있는 힘을 다해서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남편이 나를 붙잡고 어떻게 하고 싶은데 열쇠 아저씨가 지켜보고 있으니 어쩌지도 못하고 거실만 왔다 갔다 하고 있더군요. 저는 열쇠 아저씨한테 오늘 너무 감사하며 돈을 2배로 드리고 친정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각서를 들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에게는 이혼 소송과 위자료 소송, 그리고 그때 각서에 있는 내용대로 처리해달라고 모든 자료를 넘겼고 그 여자는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거짓으로 소문낸 것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습니다. 두 사람은 완전 안달이 났는지 계속 전화를 해댔고 저는 전화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답답한 사람은 그쪽이지 제가 아니니까요. 이제 차근차근 모든 일들이 진행될 것이고 그들의 회사에도 이 이야기가 들어가면 예전처럼 살기는 힘들겠죠. 그러니 왜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하는 걸까요? 한 번의 실수일 거라고 이제 다시는 바람은 안 필 거라고 믿어줬을 때 제대로 했어야죠. 왜 사람의 진심을 배신으로 받아치나요? 그러면 그게 자신에게는 절대 안 돌아갈 줄 알았던 모양이죠. 저는 이번 일로 한 번 바람핀 인간은 결국엔 또 피운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음 불안하게 사는 것보다 이렇게 털어버리고 나니 마음이 오히려 홀가분합니다. 그 두 사람은 자신들이 한 만큼 되돌려받고 저는 상처 입은 마음을 점점 추스릴 수 있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신 분들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